들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외의 사신들은 철저하게 알라 국왕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대 일본은 왜 사신까지 파견해 알라국의 독립을 도왔던 것일까요? 자, 알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마갑총입니다. 이 마갑총에서 출토된 거대한 이 철제 말 갑옷은 당시 알라국이 철이 풍부하고 따라서 그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철은 이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당시 알라국은 이처럼 철 자원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산항과 진동항이라는 해상 교역의 요충지를 끼고 있는 아주 최적의 중개 무역 기지였습니다. 이 알라국에 대한 고대 일본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철은 알라국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알라국이 있었던 하만 지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꼽히는 광산촌이었다. 지금은 광산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비광 근처에선 원석에 가까운 철이 쉽게 눈에 띈다. 곳곳에 널려있는 철 찌꺼기들도 이곳이 풍부한 철 생산지였음을 보여준다. 하만을 비롯한 가야 지역의 철은 옛부터 유명했다. 3세기경의 기록인 삼국지 위서동 이전 한조. 가야 지역에선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외인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낭랑과 대방의 두 군에 공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가야의 철이 수출된 것이다.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철기 문화도 발달했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철 제품을 만드는 일종의 철 소재인 덩이쇠, 철정이다. 철정은 무덤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부장품일 뿐 아니라 화폐로도 사용됐다. 당시 철이 부와 권력을 의미했던 것이다. 국가 체제를 완비하기 위해서도 철을 장악해야 되는 거죠. 철 생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조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군대 조직이 완비돼야 됩니다. 근데 군대의 무기로서 가장 유용한 건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철제 무기입니다. 또는 철제 갑옷이죠. 그런 의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 농업 생산이든지 그게 농구로서도 가장 유용한 게 철제 농구고 그 다음에 대개간 사업에도 가장 유용한 것은 철제 공구죠. 그런 의미에서는 철이 없으면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이 지니는 의미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 철은 강력한 고대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는 철제 마구, 투구, 갑옷 등 각종 철제 무기류에서도 확인된다. 가야의 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철제 갑옷이다. 얇은 철판을 이어 만든 철제 갑옷은 당시 가야 지역의 철기 문화가 고도로 발달됐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금까지 발견된 철제 갑옷은 70여 개. 김해 대성동, 부산 복천동 고분 등 한반도에서 출토된 갑옷의 90%가 가야 지역에서 출토됐다. 가야의 철제 갑옷은 대부분 4세기에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이미 철제 갑옷으로 무장한 군대를 갖춘 강력한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야의 철기 문화를 상징하는 철제 갑옷이 일본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일본의 철제 갑옷은 가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취재팀은 기타 규슈 박물관에서 1964년 발견된 철제 갑옷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야의 철제 갑옷보다 100여 년이나 늦은 5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가야의 철과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日本製の炭鉱とやはり韓半島南部の茅の炭鉱というのは非常に似ておりまして、だから日本のこの鉄製の炭鉱のルーツはやっぱり
韓半島のカヤ地方に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 일본이 가야에서 철과 철기 문화를 공급받았다는 것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나라현 가시하라 박물관엔 10여 개의 철갑옷과 투구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들 또한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얇고 작은 철판을 이어 만든 철갑옷들은 가야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시 일본은 가야에서 이런 철정을 수입해 철제품을 만들었다. 日本のですね、古墳からは鉄蹄と言いますけれども、このバチの形をした鉄板が出てくるんですね。でこれが鉄器を作る材料ですね。でそれで鉄器を作るわけです。で日本の4、5世紀4世紀5世紀という時期には日本では鉄は作れないんですね。そこで茅から鉄の原料を輸入してそれで鉄器を作るわけですね。 일본에서 철제 갑옷은 가야보다 100년이나 늦은 5세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다. 가야로부터 철과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일본 열도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나라, 오사카,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야 지역에 생산되는 철을 수입해가기 위한 그런 그 선진 문물의 수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고, 이 선진 문물의 수입을 고대 일본 내에서 누가 장악하느냐, 그 교역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고대 일본 내에서는 누가 왕자가 되느냐로 갈림이 됩니다. 따라서 이건 단순한 무슨 유행의 패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고대 일본 내에서 누가 정권을 차지하느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철 수입은 일본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토기의 급격한 변화는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철 수입 이전, 일본의 토기는 붉은 빛의 투박한 모양을 한 하지키라는 토기였다. 그러나 5세기 이후 일본의 토기는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스에키라는 토기로 완전히 바뀌었다. 회색빛의 스에키 토기는 쇠처럼 단단하고 두드리면 쇠소리가 난다고 붙여진 이름이었다. このはじきというのは日本の弥生式土器という土器の伝統を引くもので日本固有にあったものです。一方この須恵器というのは高度な技術と高い温度で焼く技術の集大成のようなもので日本にはないものでした。 스에키는 가야 토기와 비슷하다. 가야 도공들의 집단적인 이주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もう見てもわからないほど似てるんですね。ということは須恵を作った人は茅土器を作った人であろうと。つまり茅から技術者が渡ってきて作ったのが須恵だろうと、そのように考えますね。 가야의 철과 선진 문물은 일본의 고대 국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고대 일본이 고대 한국을 지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가야와의 관계라는 것은 일본 쪽의 입장에서 보면 가야